안녕하세요. 크립토에 빠진 김엠입니다. 크립토, 블록체인, 암호화폐, 또 웹3 느낌 아시죠? 사실 크립토, 암호화폐 이렇게 하면은 투자나 수익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빠진 쪽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들 쪽입니다. 실제 크립토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던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활동들이 이 씬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에 침투해서 변화를 주게 될지 이런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워서 계속 공부를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어메이징한 걸 찾아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느꼈는데 이걸 공유할 사람이 없어. 이 희열을 같이 느껴줄 사람이 없어. 친구들한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냥 크립토에 미친 크모세 취급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지적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근데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근황 토크를 하잖아요. 아니면 새로 만나는 사람이랑 이제 관심사 얘기를 하고. 그래서 누굴 만나면 이제 저 요즘 크립토에 관심이 너무 많다라고 크무새처럼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 저랑 비슷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같이 스터디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크립토 스터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강의를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느 스터디가 그렇든 공부를 하겠다는 취지의 모임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김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오픈해 두자라고 이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스터디 내용을 통째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대하고 실망하시면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크립토 스터디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네, 저 코로나 확진자예요. 그러니까요. 살짝, 아프시냐? 괜찮으신가요? 몸이 아프진 않은데 약간 가래가 있어가지고 음. 그 목소리가 잠겼어요, 살짝. 다들 조심하십시오. 저도 걸릴 줄 몰랐는데. 이게 다 걸려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 일단 1,000만 명 정도 걸리면 그 집단 면역으로 거의 그게 음, 된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거의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전 걸릴 줄 알았어요, 제가. 왜요? 안 걸리는 게 약간 신기했어요, 저는. 음, 유행에 민감한 사람.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크립토 반갑습니다. 스터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야,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음,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힘을 안 줬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이게 힘을 주면은 지속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옳은 네. 말씀. 1회차의 주제는 다오입니다. 지난번에 공유 드린 것과 와, 다오. 같이. 그리고 이거 디스클레이머를 넣었는데, 스터디 이제 하면서 약간 투자 조언을 얻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음, 왜냐하면 외부에도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다양한 주제들을 좀 더 알아보고 같이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지, 절대 뭐 투자를 해라 이 강요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여기 밑에도 있지만 본인 리서치는 본인이 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제 관심사 위주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재가공한 정보도 많고 개인적인 의견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제가 레퍼런스 링크들을 다 공유를 할 거니까 그런 거 다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크립토에서 많이 쓰는 건지 뭐 어디서 많이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DYOR 네, 부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DYOR. 네, 네, 음, 리서치는 본인이 알아서. 네. 자, 제가 다오를 다루고 싶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왜 다오를 다루고 싶었냐면 일단 저는 1번 소셜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음, 뭔가 음, 단순히 노는 거 말고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성 그룹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서 계속해서 약간 이런 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프로젝트성 그룹이 많지는 않아서 막 리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은 막 누구 한 명이 되게 주도적으로 리딩을 하는 것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팔로워처럼 그냥 따라오는 것보다는 다 같이 오너십을 다 같이 가져가는 거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리더를 하다 보면 되게 현타를 느낄 때가 많은 게 어, 다른 멤버들과 1번은 다른 멤버들과 나와의 이 관심사에 대한 온도차가 느껴질 때 진짜 나만 진심이라고 느낄 때가 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네. 현타를 느끼고 두 번째는 기여한 만큼 남는 게 없을 때 이거는 진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뭐 돈 금전적인 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막 인정해주지도 않을 때 막 네, 그럴 때 되게 현타를 느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같이 오너십을 가져간 운영진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약간 이렇게 보고받은 상사처럼 판단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현타를 느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거나 참여를 할 때 힘들었던 점이 이건데 다오라는 형태가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이거 내가 원하던 형태잖아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서 그때부터 다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뭐 커뮤니티 하다가 현타 느낄 때가 다른 멤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아, 진짜요? 때뭐 그거일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나만 진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반대인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 음, 전 저밖에 모르니까요. 자, 2022년 핫 키워드이기도 하죠, 다오. 그래서 제가 약간 어디서 핫한지 좀 찾아봤는데 일단 퓨처 여기 A16Z에서 나온 음, 기사고요. 그래서 뭐 기업의 그러니까 워크의 미래는 기업이 아니라 다오다 이런 기사가 나온 음, 적이 있고 저기 컨센서스에서 네, 2022년은 다오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음, 물론 당연히 어떤 챌린지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이제 2022년의 컨셉은 메이저 컨셉 다오다 이런 얘기가 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핫하게 계속해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부쩍 이렇게 다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다오가 처음 네, 제기된 거는 17년부터이긴 한데 네,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그 그쵸. 사이에 올해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핫 키워드로 얘기되는 뭐 어떤 계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예시로 하나로 들고 오기도 했는데 일단 다오가 좀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US 컨스티튜션을 사겠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모금을 많이 한 케이스가 그게 언제였지? 작년 11월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목을 끌었다? 그래서 음, 그 다양한 다오들의 힘도 더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받고 다오 그룹들에서 이러다 보니까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혹시 실질적으로 뭔가 네.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음, 그 사람들의 돈을 넣는 어떤 그런 것들도 증명이 되고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개념이 발명이 되거나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뭔가 쓰이는 사례가 나와야지 좀 확 크는 것 같아요. 그 뭐 AI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뭐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개념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턴가 그게 이제 쓰이게 되고 막 한번 확 알려지니까 또 전 세계로 확 퍼지고 이랬었는데 아마 DAO도 이제 그런 계기가 작년 정도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오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다오는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뭔가 한 명의 리더나 아니면 뭐 그 수직 구조라고 하나요? 수직 구조의 뭔가 코프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조직의 모양을 말하고요. 이 이미지는
제가 레퍼런스에도 넣을 건데 다오 어떤 다오들이 음,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장표입니다. 음, 첫 네. 번째로 있는 게 다오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이거는 다오들이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고 인베스트먼트 다오는 실제로 투자를 같이 하는 그래서 음, 돈을 모아서 캐피털을 늘리는 다 같이 그런 개념의 다오고 그란츠 다오는 커뮤니티에서 모금한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냥 같이 정하고 집행을 하는 조직이고 여기 컬렉터스 다오는 NFT 컬렉터들의 모임인데 어떤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밸류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이제 큐레이팅하는 다오들이고요. 프로토콜 다오는 이 코어 팀의 권한을 조금 더 커뮤니티한테 부여해서 펀저블 토큰을 이슈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진짜 유니스왑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네. 서비스 다오는 인력이나 탤런트를 이렇게 모아서 분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소셜 다오가 제가 아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다오입니다. 미디어 다오는 진짜 뉴스나 이런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는 다오고요. 모아놓으니까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그쵸. 네. 모으는데도 진짜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이런 거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크립토에 많아가지고 너무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쵸? 네. 네. 개수도 네. 많고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네. 그리고 이게 다오였어? 라고 하는 것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네. 유니스와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 다오의 주요 구성 요소와 핵심은 일단 센트럴 리더십이 없다.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권한을 가진 멤버들이 뭔가 제안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결정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룰에 의해서 결정들이 내려진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토큰을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권한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냐 했을 때 뭐 토큰 보유자한테 모두 1인 1표를 준다. 아니면 이 조직의 스테이킹한 금액에 따라서 뭐 권한을 부여한다.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토큰을 활용해서 어, 권한을 나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 다오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 기준이고요. 이거 절대 뭘까요? 자본 기준, 투자 받은 거 기준 이런 거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스티튜션 다오, 두 번째는 Friends with Benefits 다오, 세 번째는 레비톨 다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컨스티튜션 다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오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다오가 설립된 목적이 이 US의 헌법 맞나요? 헌법? 컨스티튜션? 네네. 네. 그게 이제 소더비기 경매에 나왔어요. 이거를 다오에서 구매를 해서 퍼블릭에 공개하자. 이 목적으로 다오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성과는 5일 만에 약 4천만 US 달러 정도를 4천만 불. 네, 4천만 불을 5일 만에 모금했다. 그리고 총 음, 기여자는 한 17,000명 정도 기여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고 근데 경매에서는 낙찰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목적을 일단 이룰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오는 깔끔하게 해체를 했습니다. 근데 음, 모금액은 어떻게 할지 되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하겠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이 토큰이 나중에 밈코인으로 떡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불을 받지 않겠다. 계속 킵하겠다. 음, 해서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요게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그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 지급한 게 이름이 피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피플을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이제 환불을 다 할 때 이제 그 피플을 내놓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환불을 진행해 주는데 한 반쯤 정도만 그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반쯤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환불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남았던 것 같고 그때 0.004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0.06달러 정도? 지금 한 오, 와, 일곱 많이 배가 올랐어요? 올랐네요. 지금은 와, 뭐 이제 이미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뭐 자리 잡은 건데 음, 보니까 네, 뭐 그런 정도로 네. 아마 이것도 이미 그 DAO는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는 뭔가 이용 가치가 이제 없어진 토큰이라고 음, 볼 수도 있는데 요거에 이제 뭔가 뭐그 뭐 밈코인이라든지 그냥 의미적으로 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또 가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음, 거기까진 몰랐는데 되게 좋은 정보네요. 네, 이게 얼마인지 저도 네, 궁금해가지고. 중요하죠. 네. 음, 아, 방금 그 말씀해주신 거 듣고 이 옆에 트위트 그 컨스티튜션 다오에서 트윗한 거 보니까 여기 이 다오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게 소더비 경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뭔가 수집품 계열이다 보니까 뭐 뮤지엄 큐레이터나 아니면 아트 디렉터 이런 분들이 음, 기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성향에서 계속 킵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약간 골동품 수집처럼. 음. 요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국보 네, 국보다오가 아, 맞아요, 맞아요. 있었죠. 네. 네. 이제 그런 그 한대선 대표님 그분들 이제 해가지고 구성해서 했는데 그것도 아마 안 모여서 그 이제 그냥 중도에 하고 환불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요렇게 좀 의미 있는 거를 좀 진행을 할 때 이슈도 좀 많이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다오가 제일 좀 알려지게 된 게 제 느낌에는 국보 다오가 좀 제일 좀 음. 크게 알려졌던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나. 이거 찾아보니까 50억 모금을 목표로 했었는데 9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25억밖에 모여있지 않아서 실패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국보 다오요? 음, 네네. 아, 네, 음, 맞아요.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이런 시도는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 의미 부분 설명드리면 이게 소더비랑 처음으로 협업한 다오 조직이래요. 그래서 그런 첫 시도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오가 원래는 법적으로서 이제 어떤 엔티티로서의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걸 계기로 와이오밍에서 최근에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 다오가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는 첫 단추를 꿰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오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다오를 메인스트림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음. 기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와이오밍을 찾아봤는데 네, 주에 공룡이 트리케라톱스라고 나오네요. 이런 것도 있나? 공룡도 있나? 오, 공룡으로 유명한 곳인가 보네요. 네. 미국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주래요. 음, 음, 신기하다. 네, 다음은 Friends with Benefit 다오라는 곳인데 이 네이밍을 직역해야 돼요. 직역해서 이제 베니핏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둔 다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제 관심사인 소셜 다오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다오의 목적은 정말 소셜 다오입니다. 음. 소속인들이 뭐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웹3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고 같이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메인 커뮤니티는 디스코드인데 이게 토큰 게이티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음. 되게 철저한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게 통과가 되고
또 밑에도 있지만 멤버십 피를 내야 소속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다오입니다. 네. 그 뭐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네. 돈도 저만큼 내야 되고 회원비도 네, 맞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커뮤니티,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저 디스코드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요. 저 안은. 그리고 로컬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 멤버십은 그 로컬 멤버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짜 만나서 미트업하고 다양한 활동들 하고 이런 소셜 모임을 가지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멤버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풀 멤버십이라고 디스코드 활동을 메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멤버십은. 이게 75 FWB 토큰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컬 멤버십은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돈을 주고 FWB 토큰을 보유를 해야지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소모성 돈이 아니고 저 토큰이 또 뭐 자산으로서 좀 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성과로는 이렇게 되게 진입 장벽이 높은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 정도의 글로벌 커뮤니티 멤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A16Z에서 약 1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약간 새로운 종류의 다오를 만들었다. 이전에는 좀 막 투자 아니면 프로토콜 이런 기술적이나 이런 실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다오가 많았으면 이제 소셜 다오의 뭔가 이머전스 이런 거에 첫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소셜 다오가 진짜 여기도 적혀 있지만 웹3를 메인스트림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일반인들 여기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나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실 웹3에 그냥 갑자기 진입하기에는 동기가 없는데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웹3를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뭔가 그러면은 아트 관련된 거나 뭔가 창작물들이나 뭐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본 건 없어요. 이 커뮤니티에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디코가 닫혀 있어서 좀 슬펐어요. 그 2,000명밖에 없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네네. 막 엄청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커뮤니티에 들기 위해서 자소서를 썼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네. 우와. 저기 사람들이 그러면은 네. 심사하는 것도 네. 디센트럴라이즈 돼서 뭔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고 있는 게 디스코드일 뿐인 거죠. 그쵸. 네. 누군가 뭔가 빡세게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이게 사실 DAO가 그 뭐 소셜 DAO, 소셜 다오 뭐뭐 막 이렇게 그 분야마다 엄청 다르게 운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컨스티튜션 다오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그쵸. 그 헌법 희귀본을 구매하자. 그래서 결정해야 될 것들도 뭔가 그 명확하게 뭔가만 딱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만 하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한 형태일 텐데 지금 뭔가 여기서 아티스트들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막 하고 이러면은 결정해야 될 것들도 많고 운영하는 방식들도 왠지 되게 좀 그냥 좀 상상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오마다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아마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앤미 님이 한번 합격을 하셔가지고 네. 어떤지 한번 근데 약간 보고 그런 것도 와주시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외부에 막 엄청나게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룰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들어가고요. 네.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소서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아서 네. 음, 그렇습니다. 저 조금 전에 기사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네. 국보 다오 있잖아요. 네. 네네. 그거는 실패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국보 중에 하나를 헤리티지 다오라는 곳에서 샀대요. 음. 16일에 있었던 일이고 다른 다오가 있었나요? 다른 외국 다오가 다운가요? 낙찰을 받았대요. 여기는 우와. 그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진 않은데 음. 어, 헤리티지 다오라는 곳에서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로 내놓은 국보 금동 3존 불감을 낙찰받았다. 음. 그리고 이 중에 낙찰가 25억이고 이들은 권리의 49%만 소유하고 51%를 간송미술관에 기부를 다시 하면서 음, 미술관의 연구 보존을 하도록 부탁을 했다라고 음. 합니다. 그러네요. 되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네요, 이미. 그러게요. 다른 성장하고 데가, 있는 음, 되게 크립토스러운 비율이기도 하네요. 그러게 지분 다오가 비율. 국보를 낙찰받은 전 세계 최초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라고 아, 정말요? 그렇구나. 하는군요. 기사에 따르면. 전혀 아니, 몰랐네. 이 국보에 띄어든 게 국보 다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가 또 있었네요. 어, 그게 신기한데요. 예. 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다오인데 레비톨 다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정한 이유는 저도 약간 크립토 프로젝트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 그 FWB 다오처럼 이런 거 크립토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레비톨이라고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찾아보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었던 네이밍인데 뺏겨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근데 주연님은 왜 네. 쓰고 싶었어요, 레비토를? 이게 의미는- 크립토가 레비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진짜 무슨 토끼굴에 들어가듯이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깊이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두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네이밍을 쓰고 싶었는데, 네, 너무 좋은 네이밍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조금 알아보니까 되게 그 구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다오에서 하는 거는 런투언이라고 뭔가 내가 학습을 하면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웹3에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도 있고 프로토콜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서 그 학습물을 다 완료를 하면 그 활동에 따른 토큰을 받습니다. 공부하면 네, 돈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스킬들을 이제 온체인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서가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와, 신기하네. 네. 근데 성과는 지금은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제가 되게 얕게 알아본 결과. 음, 그리고 이 다오의 의미는 런투언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아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런 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음, 배우면 돈을 준다. 너무 좋죠?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주냐 좀 알아보니까 이 프로토콜이나 서비스 등을 학습하는 데서 토큰을 얻게 되는데 이 프로토콜, 다양한 프로토콜에서 우리 서비스를 학습하세요 라고 이 레비토리랑 파트너십을 맺고 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입장에서는 음, 우리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런 스킬을 아는 사람들을 찾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격이 되겠죠? 네. 괜찮은데요? 네네네. 음, 모델이 좀 흥미로워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기존 조사하면서도 네.
기존 기업들은 여러 서비스 같은 거 내거나 이제 툴을 내면은 원래 대학교에다가 공짜로 풀잖아요. 맞아요. 네. 공부할 때 그러니까 뭐 "요걸 통해서 공부하고 요거를 써라." 하고 제공을 하는데 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그런 걸 했던 이제 기업들이 뭔가 나중에는 요런 방식으로 맞아요. 그 제품 홍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름이 레비토리라는 게 네. 아쉽네요. 왜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칭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원래 쓰고 싶었던 이름인데 이미 쓰고 있다니까 아쉽네요. 뺏겨서. 네, 아. 뺏겨서 아, 아쉽네요. 그러게요. 아, 아쉽다. 안 그러니까 뺏겼으면 지금 이 크립토 스터디의 이름이 레비토리 됐을 수도 있어요. 어. 맞아, 그랬을 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미지도 너무 되게 뭔가 NFT스럽고 그쵸, 그쵸. 네. 멋있고. 슈퍼 토끼. 음. 어. 이 이미지의 느낌은 이제 한참 토끼굴을 파다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토끼의 모습 같은 그런 아 그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레비톨로 들어와서 요 세계에 지금 들어온. 그쵸. 메타버스. 어.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뭐 토론을 좀 해볼까 했는데, 이런 안건들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다오의 한계점은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음, 멤버 의관권을 분배하는 걸, 이게 조절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오가 이제 온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해킹에 되게 취약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네, 블록체인을 쓴다는 게 사실은 저 보안 이슈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는 뭐,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외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고 전 보고, 뭐, 컨트랙트를 잘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저는 다오가 그렇게 막 되게 새롭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법에 의해 나라의 것들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미 이전에도 존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네. 기업도 그렇고 뭐 정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나라 운영도 법에 의해 해야 되고 약간 뭔가 그 룰이 있는 조직들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려면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든 뭐 어떤 조직이든. 그게 통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다오는 코드라는 형태로.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딱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미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형태의 조직이 더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막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다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음. 이전에 존재했던 뭐 다오 0.1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음, 기존의 조직들도 이미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음. 실제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법도 계속 수정이 되고 음. 뭐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미래에도 완벽하지 않겠냐 하면은 저는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음, 되게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는 주제예요, 다오를. 음.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 막 다오로 지금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 막 되게 음. 막 완전히 새로운 걸 할 수 있어라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디지털 친화적으로 할 수 음, 있다라는 쪽으로 전 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저도 지원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사실 지금 블록체인 쪽이나 다오를 말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주의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인데 요거는 새로운 뭐 혁명과도 같은 거고 그래서 기존의 국가나 그 화폐 중심의 어떤 그 권력 구조도
싹 깨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지금 세울 수 있는 혁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그런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뭔가 헤드가 없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거는 없었을 것 같고 이 다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조금 어쨌든 어느 다오도 좀 운영진이라는 형태도 또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거나 모르는 거지만 뭐 토큰 기반의 의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기 의결권을 나중에는 뭐 어떤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위임하는 뭐 그런 형태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중간에 또 중개자가 또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형태의 다오는 결국은 불가능하고 그래도 저는 근데 다오가 조금 의미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좀 권력이나 힘의 형태가 좀 나눠지고 오너십을 더 느낄 수 있는 어쨌든 형태로 갈 것이고 그래서 이상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지점에서 조금 형태를 잡아가지 않을까 수준이나 형태를 어, 좀 다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다오가 그 돌아가는데 중요할 것 같은 게 이거 첫 번째 써주신 거 있잖아요. 멤버 의결권 네네. 저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은 맞아요.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도 민주주의도 예전에는 그 권력 있는 사람이 투표를 더 많이 한다거나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한다거나 했는데 지금은 뭐 1인 1투표로 이렇게 바뀐 건데 이제 다오가 하려는 성격에 맞춰서 이 의결권을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결국은 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한 번도 다오를 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공익적인 성격이다 이러면은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하고 이런 형태는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좀 동등하게 의결권을 갖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맞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네네네. 다오의 목적과 좀 방향성에 맞춰서 이 의결권을 잘 정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게 그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다오마다 다 다르게 될 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 주식 관련된 것도 음, 결국에 이제 주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가 좀 되게 유사한 형태라고 좀 음, 보는데 음, 그 주권을 나눠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기도 뭐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뭐 전환 상한주가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 주식이 존재하거든요. 음, 다오에서의 저 의견권도 뭔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다오의 멤버 의결권에 대해서 이 되게 초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걸 세팅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저 망상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오의 목적이 이런 어뷰징 포인트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은 배드 다오 이런 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어뷰징하기 위해 그 목표로 약간 일하는? 그래서 조금 더 개선시키는 그런 그룹을 어,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또 망상을. 화이트 해커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까요? 이거 배드다오. 네. 되게 역발상인데.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어뷰징을 해서 초과 이윤을 누려보자.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음, 그럼 다음 거. 어떤 영역에서 다오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음, 음, 이거는 되게 좀 작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오가 좀 더 보급화되면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오는 약간 그 쉐어하우스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쉐어, 네네. 쉐어하우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가까운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음, 것부터 다오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어, 같아가지고. 네. 어, 음, 시작해주세요.
아, 쉐어하우스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아, 일단 그러면 집부터. 쉐어하우스 뭐 그 청소는 누가 언제 할지 그쵸, 여러 그쵸. 가지 정할 그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정한다는 거죠. 네, 네, 다오. 네. 그 이제 의결권에 또 뭐 돈에 얼마를 냈냐에 따라 다르게 주고. 음. 그리고 청소 많이 한 사람 냉장고에 조금 더 자리를 많이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어, 와, 그 그러는 거지 않을까요? 정도까지 이 다오 개념이 보편화되면 이 다오가 완전히 그냥 진짜 다음 세계의 그 일반 기술로 대중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모든 맞아요. 그러게요. 사소한 네. 조직이나 의견도 당연히 블록체인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음, 맞아요. 음. 지금 막 모임 통장 같은 거 되게 모임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네. 되게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누군가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냥 다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투명성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뭔가 좀 적용을 해 보려는 움직임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도 사실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되게 음, 궁금한 게 기부를 했을 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닥 착한 사람이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쓰일까? 그래서 기부를 할 때도 그냥 그냥 물어봐요. 이게 혹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는 알 수 있냐? 그럼 그 정도만 듣고 '아 알았다.' 하고 마는데 다오가 되면은 사실은 그게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나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도 가끔 비리도 발생하고 잘못 자금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단체의 그 자금 운용을 좀 투명하게 하는 데 좀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음, 맞아. 음. 저는 그 민주주의를 되게 이제 좋은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 다오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주의로 나라 운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대리인을 뽑는다 정도에서 끝나지만 뭐 한 100년, 200년 지나서 완전히 우리가 기술에 더 발전이 이루어지는 미래에 산다고 쳤을 때, 모든 사안을 그냥 전 국민이 계속 전체 투표를 해서 충분히 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게 결국에 이제 되게 궁극적 형태의 다오가 아닐까 음.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모아서 해야 되거나 음. 아니면 어떤 뜻을 모을 때 어떤 음. 뭐 투표를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음. 그런 거에 그냥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어, 사실 기업도 따지고 보면은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표가 있고, 그 기업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걸 다 정의하고 시작하잖아요. 정관 같은 데에다가. 근데 그 과정에서 막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초기 창업자가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음. 키우는 건데, 그 단계에서 어떻게 다오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은 있거든요. 음, 뭔가 그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 누가 하지? 이거에 따라서 기업 방향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쵸, 근데 맞아요. 그 시점에서 그게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음. 음, 그것도 되게 그러네요. 케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럼 세 번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 저는 너무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다오. 네. 네, 저도 사실 아까 얘기 그 이상주의자 아까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여기 다 근데 이상주의자예요. 블록체인이랑 다오랑 뭐 이런 걸로 뭔가 기존에 그냥 미래 기술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 사회의 여러 부조리나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뭐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완벽하게 뭔가 그런 거는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요런 게 지금 기술로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가 충분히 더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직접 민주주의가 당연히 몇 명 뽑아서 하는 대의민주주의보다 당연히 더 이제 좋은 개념인 건 다 알지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종이로 다 해야 되고 모으고 세고 그게 빨리 불가능하니까. 근데 기술은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다오라는 거가 나오는 건데, 진짜 쪼끔 정치적인 거나 여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 좀 다른 형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오가. 그래서 음, 저는 요런 요즘 NFT나 다오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게 좀 좋은, 지금 막 투기나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한데, 쪼끔 좋은 쪽으로 잘 발전이 돼서 좀 더 많이 쓰이게 되면은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되게 미래에는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당연히 뿅 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음. 중간중간에 뭔가 거쳐가야 되는 관문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뭐 꼭 다오가 아니더라도 다오에서부터 뭔가 음. 영감을 받은 어떤 시스템으로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음. 뭐 아주 미래 뭐 200년, 300년 후에 진짜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꿈 음. 같지만 되지 않을까? 막 뭐 몇백 년 전에 생각할 때 지금 수준의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조차도 되게 꿈 같은 이야기였을 거거든요. 그쵸? 예전에 뭐 왕정 맞아요. 시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좀 생각하는 쪽이에요. 음.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큰 개념, 미래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막 쉐어하우스 다오라던가 이런 음. 좀 생활 보급형 다오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그 음, 다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많이 빨리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약간 크립토에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은 분들도 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입니다. 네. 그 다오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까 그 랜드스케이프에 나왔던 거 네네. 중에 뭐 콜로니, 뭐 다우 하우스 이런 것들은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함프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가? 아직도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음, 개발이 좀 필요한, 개발자가 봤을 때 이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개별로 다 그렇군요.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네. 네, 음. 이건 그런 것 제가 좀 더 같습니다. 리서치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요즘에 그, 어, NFT 빌딩이나 다오 빌딩을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데, 거기서 이제 NFT 빌딩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러고, 네이버도 아마 네이버 페이로 NFT 결제하는 거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오다오라는 게 있는데, 다오다오. 귀엽다. 이름이 다오다오인데 네. 다오 잠깐만요. 그게 말 그대로 다오를 빌딩하는 거를 도와주는 이제 시스템으로. 음, 어, 네. 누군가 이제 그냥 기사만 나와서 아직까지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술이 어려우면은 요거 우리가 중간에서 도와줄게 하는 서비스들이 생기는데, 이제 NFT도 그렇고 다오도 그렇고 그거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서비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아요. 네. 자, 다오, 그러면 다오. 네. 네. 요건 마지막 거는 레퍼런스 링크들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레빗톨 다 GG네요. 네, 도메인이. 그러네요. 게임 쪽 아이오가 아니네. 관련된 뭔가가 많이 있나?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왜지? 아이오는 보통 이미 GG는 있었나 게임 또? 쪽에서 많이 쓰지 않나? 그쵸? 신기하네. 자, 오늘의 메인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딱 거의 1시간 했네요. 와, 맞나? 와. 네, 거의 1시간 했어요. 와, 와, 와. 끝입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주에 또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네.